당신이 방금 무시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하지 못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무례함으로 인생 최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실화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단 3분간의 사건이 어떻게 한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은예, 올해 62살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 일가 출신입니다. 제 어머니가 바로 그룹의 회장이시죠. 하지만 저는 평생 그 사실을 내세우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히 미덕이라 배웠고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제 외아들 준혁이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지금은 우리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35이 되도록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약속 잡았어요. 강남에 있는 라베르토 레스토랑이에요. 꼭 와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업무로 바쁜 아이가 이렇게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여성인지 궁금하면서도 아들의 선택이라면 무조건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약속 당일 저는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간단한 진주 목걸이만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민지는 제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먼저 들어가 계시면 안 될까요? 민지. 아들의 입에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도 예쁘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리 만나서 편하게 대화할 시간이 생겼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라베르토는 강남에서도 예약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입구부터 우아한 샹들리에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곳이죠. 저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며느리가 될 분과 나눌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급하게 들어오던 젊은 여자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정말로 살짝 스친 정도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즉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화장이 좀 진했고 뭔가 과하게 꾸민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튀어나온 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네요. 하지만 그녀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어깨 부근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지금 혹시 구김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녀의 빨간 드레스를 흘끗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긴 했지만 올 시즌 제품도 아니었고 실제로 구김이 간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트집을 잡는 거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모르겠네. 아줌마, 물론 저도 60이 넘었으니 아줌마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말투는 아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억눌렀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소중한 날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중얼거림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진짜 재수 없어. 기분 완전 잡쳤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이런 작은 불쾌한 일이 생겨서 그랬나 봅니다. 룸으로 바로 가려다가 저는 화장실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옷매무새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은 레스토랑 안쪽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세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의 통화를 엿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화장실이 그리 넓지 않아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입구에서 저와 부딪혔던 바로 그 여자. 아, 진짜 오늘 재수 없었어. 어디서 온 아줌마랑 부딪혀서 기분 완전 잡쳤잖아. 제 손이 가방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응, 맞아. 근데 뭐 어때? 곧 끝나잖아. 이런 거. 나 이제 곧 모 대기업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안주인 되면 이런 일도 없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안 진짜 대단하대. 그룹 계열사 임원이고 집안도 엄청난 재벌가래. 근데 본인은 티 안 낸다던데? 그게 더 좋지 뭐.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녀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본다고 했지.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뭐 처음이니까 잘해줘야지.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어요. 설마, 이 여자가? 알았어. 끊어. 곧 들어가야 하니까. 오늘 완벽하게 연기해야지.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감으로 말이야. 후후.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물을 틀었어요. 세면대 거울 너머로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을 고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그녀가 화장실을 나간 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아니야. 서운해.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와 아들이 예약해 놓은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약혼녀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라베르토 8번 룸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넓은 원형 테이블과 우아한 인테리어,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
평소라면 감탄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였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저와 부딪혔던,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했던 바로 그 여자. 그녀도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아, 어머님? 어머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의 약혼녀라는 것을. 저는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혁이 엄마예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죠. 박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입구에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워낙 급하게 들어가려다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 저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혁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당신 이야기를 제게 많이 하지 않더군요.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그게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나. 직업은 뭐 하세요? 저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그게.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작은 회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무거운 침묵. 그녀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회의가 준혁이었습니다. 제 아들. 환한 미소를 띤 채 들어왔다가 실내 분위기를 느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민지 씨, 벌써 오셨어요? 제가 너무 늦었나? 아니란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지 씨와 먼저 인사 나눴어. 앉아라. 준혁이는 여전히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지만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준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 오빠,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준혁이가 제게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민지 씨 어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잠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어요. 준혁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물론이죠. 민지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지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시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 결혼은 왜 하고 싶으세요? 네, 준혁이와의 결혼. 왜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민지는 당황한 듯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야, 사랑하니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사랑이요. 엄마.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너무 신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나 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의 본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프랑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지는 계속 제 눈치만 보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식사 중간쯤 준혁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잠깐만 받고 올게요. 준혁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저와 민지 단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밀어낼 뿐 입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입구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죠? 그녀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 통화도요. 민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님, 곧 끝나잖아, 이런 거. 나 이제 곧 모 대기업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안주인 되면 이런 일도 없겠지. 이렇게 말했죠. 그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 잘해줘야지.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이런 말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죄송한 거죠? 들키게 된 게 죄송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죄송한 건가요? 저는 민지 씨,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해요. 아니면 제 아들의 배경을 사랑하는 거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였어요. 준혁이는 착한 아이예요. 순진하기까지 하죠. 사람을 쉽게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걱정했어요. 누군가 그 순수함을 이용할까봐. 어머님,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제발, 준혁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준혁 오빠를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그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한 말은 뭐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 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그건 제가 친구한테 허세 부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 진짜, 민지 씨,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이미 다 들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민지 씨. 왜 울어요? 민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면 준혁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지 씨한테 질문 몇 가지 했단다. 우리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많잖니. 그래요? 그래. 그런데 민지 씨가 좀 당황한 것 같구나. 어머니가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민지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준혁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지 씨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좀 가지고 싶구나. 넌 잠깐 나가 있어 줄 수 있겠니? 네. 왜요?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단다. 준혁이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준혁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민지를 마주 봤습니다. 민지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네. 우리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집안 때문이었어요. 좋은 조건이라서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만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준혁 오빠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하게 됐다?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조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지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준혁이한테 모든 걸 말하고 헤어지게 할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개입하면 준혁이는 평생 엄마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보다는 민지가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 제안하겠어요. 네, 제가 당장 준혁이한테 말하지는 않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준혁이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세요.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회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고 한 달 후 그때도 준혁이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어떤 조건에서든 준혁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 테니까요. 민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 한 달 동안 준혁이한테 상처를 주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조금이라도 진심이 아닌 모습을 보인다면 그땐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어머님, 선택은 민지 씨가 하세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준혁이한테 말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건지 아니면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에게 기회를 줄 건지. 민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정말 준혁 오빠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룸으로 들어온 거나 준혁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즐거운 첫 만남으로 끝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혁이를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사 시간 동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민지를 대했어요. 준혁이는 분위기가 좋아진 걸 느끼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준혁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지 씨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나. 에이, 엄마, 민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믿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 여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너를 믿는단다. 그리고 내 선택도 믿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민지가 제 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땐 제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어머니, 준혁이 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참 후에 대답하셨어요. 은혜야, 내 선택이 옳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할 수 있단다. 하지만, 네, 혹시 모르니 그 여자를 조사해 보거라.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철없는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한 달, 민지에게 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제 아들에게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이가 스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만약 민지가 정말로 변한다면, 그녀가 정말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땐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의 어머니로서 제 아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민지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였죠. 회장님, 박민지 씨는 현재 무직이며 3개월 전까지 나이트클럽 홍보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빚이 약 8천만 원 정도 있고 과거에 유부남과의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SNS를 보니 다른 재벌가 자제들에게도 여러 차례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철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제 아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민지 만나신 거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엄마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민지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사랑합니다, 엄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어머니로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서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며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인가?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특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준혁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증거들이 쌓이자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저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지금 아픈 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피하는 거란다. 엄마가 있잖니. 그날 밤 준혁이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아들은 그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요. 결혼식 날 준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그리고 언제나 널 지킬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픈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